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 하락 이후에 별다른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8,534불, 도미넌스는 65.9%를 나타내고 있고요. 알트코인들도 역시 별다른 움직임 없이 횡보하고 있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시위 현장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홍콩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이란 중앙은행에 시민들이 불을 질러버리고 화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지금 전세가 이런 식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과연 우연일까요? 유럽에서, 남미에서,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조셉 영, 꽤 유명한 사람이죠. 이번에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 거래소에 관련된 기고문을 실었다라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한국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 회복이 더딘 이유. 한국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감했는데요. 빗썸 같은 경우 2018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비트코인 거래가 83% 정도 감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거래량 급감의 주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규제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규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자체가 암호화폐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암호화폐는 사기다, 거품이다 라는 인식과 선입견을 이미 심어놔버렸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특성상 이 미디어에 나오는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믿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도 강한 거래량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박상기의 난, 그 박상기의 난을 예로 들면서 그것이 이제 한국 암호화폐 거래 부진의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외에는 메이저 거래소인 업비트의 검찰 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프라 개선, 은행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암호화폐 투자 환경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는데, 이미 한국 같은 경우는 사기꾼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놔버려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낸스의 짜오짱평, 최근에 있었던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 규제를 환영한다 라는 말을 남겼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브라가 테스트넷을 출시한 후로 최신 성과들을 보고했는데, 테스트넷 초기화 이후 트랜잭션 수는 5만 1000건으로 30여 개의 프로젝트가 서비스를 이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직까지 리브라 관련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찰스 호스킨슨이 이야기합니다. 에이다 스테이킹 보상 관련 테스트넷에 관한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참여자들에게 감사하다라는 트윗을 남기면서요. 인센티브 관련된 테스트넷 모든 것이 예정대로 잘 진행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트론 관련된 소식, 메가피 덱스 탈중앙 거래소에서 드디어 트론을 상장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정보다 상장이 일주일 정도 늦어졌는데요. 메가피의 말에 따르면은 미국 SEC 그리고 국세청이 이 범죄자들이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 거래소를 만류하고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메가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자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니까 차량을 다 통제할 수는 없듯이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거래소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그의 주장을 밝혔습니다. 메가피 같은 경우는 지금 국세청으로부터 수배 중인 인물이죠. 세금을 안 냈다고. 자,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국세청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국세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비트코인 ATM 기기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련된 키오스크에 관련돼서 우려를 표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무엇보다 탈세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비트코인 ATM 기기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악명 높죠. 한 10% 뗀다라고 하는데, 자, 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ATM 기기에서 뽑게 되면은 이 10%라는 수수료가 좀 과해 보일 수는 있으나 미국에 내야 되는 세금, 예를 들어 소득을 신고하게 되면은 22%, 30%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국세청은 이런 ATM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KYC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걱정이 없죠. 그것은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사용 및 생태계 확장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에이베이 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베이가 아니라 에이베이인데요. 이쪽에서 암호화폐 신용카드 결제 솔루션을 발표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름은 에이페이라고 되어 있고요. 암호화폐 결제를 돕는 그런 결제 업체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소식은 스위스에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내 6만 5천여 곳의 소매 업체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서 활약하게 되는 비트코인 관련 결제 업체 이름은 비트코인 스위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월드라인 결제 인프라 6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던 스위스 소매 업체들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법정 화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담이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지불을 하는 방도가 그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통화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불하는 데서 더 큰 이점을 얻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이렇게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벡트 CME에 의해서 비트파이넥스도 내년 1분기 내로 암호화폐 옵션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달러를 단순히 거래하는 것보다 암호화폐에서 더 큰 가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말은 진짜 뻔지르르 하게 잘하네요. 이 카바레의 제비 같은 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옵션 상품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외부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고요. 또 고객들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기프트 카드 제공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비트파이넥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좀 좋은 사이트를 하나 전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웹사이트 이름은 blockchainwhisperers.com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 툴을 누르시면은 각 선물 거래를 하는 암호화폐들 있죠.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 이렇게 3개가 예시로 나와 있는데, 각 거래소에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80%, 비트맥스는 49.99%, 거의 50대 50이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더 큽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이나마 우세하게 롱 포지션이 지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롱이든 숏이든 비슷비슷해가지고 삐까삐까한 삐까츄 같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비트파이넥스에서 롱 포지션이 무려 80%라는 거. 이거 이러다 대가리 깨지는 거 아닌지, 부디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CFTC 보고서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방금 거래소 롱숏 포지션 비율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CME 롱숏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롱 포지션은 1679개, 숏 포지션은 2544개로 이 숏 세력이 비트코인 마켓을 지배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CME 나쁜 놈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도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가 또 흥미로운 기사 한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회사 글래스노드에 의하면은 지난 250일 동안, 이제 1년이 좀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잠자고 있던 비트코인들이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검은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고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있는 빨간 선은 지난 250일 동안 잠자고 있었던 비트코인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그들은 사람들이 매집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움직이면서 내다 팔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 실현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갑으로 그냥 옮겼을 수도 있겠죠. 일단 이런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좀 특이하긴 하죠. 한꺼번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것들이 지금 무슨 작당을 부리는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가지 패턴을 잠깐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다가 확 쏟아붓는, 길거리에서 술 먹고 엎드려서 토하고 있는, 이 전봇대 밑에서 토하고 있는 주치자의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이 차트 모습인데요. 지금 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또 확 토하면은 밑으로 쭉 떨어질 수가 있겠죠. 부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청소부 아저씨들 힘들어요. 이 토하게 되면 밑에 깔려있는 개미들만 죽어나겠죠. 정말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네브라스 칸 구너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비트코인 프랙탈, 이 차트 유사성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6,70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남겼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차트의 모습은 이런 식인데요. 아주 그냥 재수가 없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너도 나도 안 좋은 분석을 남기고 있죠. 이러다 좀만 올라가면은 몇 월까지 얼마 간다 이런 말도 나오겠죠. 일단 비트코인은 중요 지지 구간인 8,400에서 300불 사이를 잘 사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문 오버로드 재밌는 차트를 하나 또 공유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녹색 선이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시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를 향해서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낮아지고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 척 하면서 위로 확 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아무튼 이 뭔가 길을 모은 듯한 비트코인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알렉스 크루거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기 1번, 전 세계 준비 통화로 거듭난다. 그 다음에 보기 2번, 계속해서 다른 자산들보다 더욱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다. 보기 3번, 어느 정도 상승한 후에 가격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고정되게 될 것이다. 보기 4번, 그냥 다 던져가지고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매도로 폭락해가지고 비트코인은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꿈과 희망을 담아가지고 2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이 가장 많네요,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재밌는 짤 하나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수술을 받았대요. 수술을 받은 후에 이 의사가 와가지고 체킹을 하는데 그 열쇠 고리 보이시죠? 목에 건 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환자 기뻐가지고 몰카를 이렇게 또 찍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도 비트코인에 많은 투자를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혹시 세력인가? 그래서 막 차트 수술하고 그럴까? 자, 의사 선생님도 미래를 밝게 보는 비트코인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열심히 정보들을 모아봤는데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영상 재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